네, 그럼 시작할게요. 자, 1월 12일이고요. 자바스크립트 그 플러그인 사용하는 예제에서 이제 어제 나머지 하나 남겨놨었는데 좀 불필요한 그래프들이 몇 개 포함이 돼 있어서 예제를 조금 축소해서 오늘 다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방법인데요. 이 그래프 라이브러리는 보면 그래도 좀 이쁘장하잖아요.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수치값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그래프 라이브러리는 이제 그 코로나 때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그 코로나 상황판에서 쓰이던 라이브러리예요. 그때 그래프가 마음에 들어갖고 좀 찾아봤던 거고요. 이 예제가 저한테는 좀 할까 말까 매번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라이브러리예요. 처음에는 이제 넣었었는데 이게 난이도가 좀 센 것 같아서 중간에 한번 뺐다가 이제 저하고 이제 어디 회사 대표님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의견이 맞아갖고 또 다시 넣게 된 건데 대시보드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대시보드라고 해서 검색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래프들이 잔뜩 나와 있는 페이지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보면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매출에 대한 정보들이 표시가 되고 있잖아요. 어떤 웹사이트건 간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실제로 사이트가 구현되는 거는 두 개가 구현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이트가 있다라고 치면은 여기 사이트에 뭐 등록되어 있는 각종 정보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보들을 누군가는 HTML에 계속 만들어서 올리겠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라면. 그럼 만약에 여기 한 명이 퇴사를 했다면 그 파일은 지워야 될 거고요. 또 새로 이제 이 회사에 입사를 했다라고 하면 페이지를 추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나마 지금 입사하고 퇴사라는 거는 그렇게 자주 있는 이벤트는 아닌데 이거를 일반 쇼핑몰로 주제를 옮겨 볼게요. 만약에 네이버에서 어떤 쇼핑몰이 있다라고 했을 때 상품을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상품의 상세 페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누군가는 매번 HTML을 만든다고요? 감당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모든 사이트들은요, 뒷단에 그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사이트를 별도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면은 아까 보셨던 그 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요 사람에 대한 정보인데 그걸 수정하러 들어가면은 웹페이지에 노출된 정보를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들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걸 보통 흔히 이제 관리자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원래 정식 명칭은 이제 CMS라고 불러요.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관리자 페이지라고 퉁쳐서 불러요. 근데 이제 그 매출 같은 게 중요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관리자 페이지의 첫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아까 보셨던 대로 이렇게 대시보드라고 해서 현재 실적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페이지가 노출이 되거든요. 일단 지금 이 사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는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는 페이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하면 큰일 나는 페이지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쇼핑몰 같은 거에 상품 올리는데 실수로 공을 하나 빼고 올렸다. 그럼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깥에 보이는 페이지들은 사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신입한테 조금 맡기기는 조금 부담이 돼요. 업무를 주는 입장에서도. 근데 이 관리자 페이지라고 하는 거는 이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페이지니까 그 회사 안에서 몇 명밖에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못 만들어도 돼요, 이거는. 급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일을 배울 때도 그랬고 처음에 제가
입사했을 때 제일 처음 부여받았던 미션이 이런 거 만드는 거였어요. 어차피 처음에 입사하면은 팀 프로젝트라는 개념도 그렇게 경험을 많이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명이 협업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 페이지 딱 미션 주시더니 기간 언제까지 줄 테니까 혼자 만들어봐 라고 해서 그냥 혼자 이거 뚝뚝 만들었었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어서 요 예제를 처음에 준비를 했었다가 이게 그래프가 난이도가 좀 센가 싶어서 한번 뺐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 한 가을 때쯤에 어디 대표님하고 이제 따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분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셔서 해야겠구나 싶어서 다시 넣은 예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매출 관련된 내용을 표시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그래프 세 가지가 선그래프,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그리고 보통 원 그래프 내지는 파이 그래프라고 그리는 거고요. 옆에 나오는 이 폴라 에리어 차트라고 하는 거는 이 파이 그래프의 변형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죠. 자바스크립트로 그래프를 작성하는 라이브러리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제가 주로 쓰는 거는 차트.j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고요. 뭐 자세한 사용 방법은 여기 샘플에 보시면 또 별도의 예제들이 더 많이 있는데요. 아마 제가 일반적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기업형 웹사이트들은 여기에 제시해드리는 요 5가지 유형만으로도 충분하실 거예요. 예제가 좀 깁니다, 이게. 자, 그래프는 총 5개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컨테이너라고 해서 이제 그래프가 들어갈 영역이에요. 여기 위쪽에 제목하고 요 p 태그는 실제 라이브러리 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게 링크를 걸어 놓은 거예요. 큰 의미 없고요. 자, 전체적으로 박스 사이즈 보더 박스 줬고요. 컨테이너 안에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줄바꿈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 안에서 얘네들은 가로 배치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컨테이너한테 플렉스를 줬으니까요. 그 상태에서 이 서브 플롯들한테 개당 50%씩 넓이를 부여했으니까 얘하고 가로 배치되면서 50% 되면 다음 거는 넘어가잖아요. 근데 아까 줄바꿈 허용을 걸어놨으니까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서브 플롯 중에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만 넓이를 100%로 줬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넓이가 혼자 100%니까 가득 찼고요. 그 다음 거부터 50%씩 나눠서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선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유형이 비슷한 거 2개끼리 묶은 겁니다. 자, 별도의 스타일시트 라이브러리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서브플롯 영역 안에 요 서브플롯 아이템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부여했는데 얘가 지금 사이즈가 부모 100%, 그 다음에 높이는 400픽셀이잖아요. 이 서브플롯 아이템의 크기가 그래프 크기를 관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HTML 태그라면서 제가 한 번도 소개해드리지 않은 태그였는데요. HTML 태그 중에 캔버스라고 하는 태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하얀 도화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얘를 제어하는데 기본 명령어들이 점 찍기, 2점을 찍어서 선 긋기, 사각형 그리기, 뭐 삼각형 그리기, 원 그리기,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여기에 그래픽을 표현할 수 있어요. 대체로 게임 개발 같은 거, 2D 게임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일반적인 웹에서는 잘 안 쓰거든요. 이 캔버스 라이브러리가 이 차트.js 라이브러리가 이 캔버스라고 하는 태그 안에 그래픽을 표현해주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어서 얘를 사용을 했어요. 자, 태그로 마이차트 1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 차트 2부터 3, 4, 5라고 해서 총 5개의 그래프가 들어갈 캔버스 영역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차트.js 라이브러리 참조했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에 사용할 임시 데이터들을 준비했어요. 보통 그래프가 들어가면은 X축 있고 Y축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래프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X축에 표시할 배열을 준비해 주고요. Y축에 표시할 배열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축에 네임스를 놓을 거예요. 그러면 철수, 영희, 민수, 수연, 호영. 그 다음에 Y축에다가 국어 점수를 걸었다 라고 하면은 철수에 대해서 98, 영희에 대해서 88, 민수에 대해서 92, 수연에 대해서 63, 호영에 대해서 7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본 원리는 이거예요. 이거 말고도 이제 몇 가지 옵션들이 있으니까 그 옵션들을 하나하나 보시면 되고요. 그래프가 표시될 캔버스 영역을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갖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그리는 API인데요. new 차트라고 해서 이제 차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파라미터는 그래프가 표시될 캔버스예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인지에 대한 옵션이 두 번째 파라미터의 생성자로 들어가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JSON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파라미터는 그래프 종류입니다. 여기서는 선 그래프 쓸 거다라고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표시할 건지랑 그래프에 그 밖에 시각적인 옵션이 들어가요. 자, 라벨스라고 한 이 데이터 안에 라벨스라는 항목에 X축에 들어갈 항목을 적어줍니다. 이 네임스가 아까 학생 이름 배열이었죠? 요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프 X축에 학생 이름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Y축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이사항은 배열임에 주의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데이터 세트 한 다음에 이렇게 배열이 열려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JSON이에요. JSON을 포함하는 배열임에 주의. 그래서 이제 1번 데이터는 국어 점수고 그 다음에 요 KOR 데이터를 사용한다. 국어 점수가 요거였죠. 자, 얘는 보더 위드스는 선 굵기고요. 얘는 선 색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데이터를 넣으면은 영어에 대해서 ENG. 아까 위에서 준비했었던 배열이요. 요거였어요. 그리고 또다시 선 굵기와 선 색상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어 점수는 이렇게 선이 하나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 점수도 이렇게 선이 하나 나오는 거고요. 이 선 개수는 얘를 빼버리면은 선은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지금 여기서는 학생별로 이렇게 그 선그래프를 표시했는데요. 사실 요거 자체가 그 선그래프에 적합한 예제는 아니에요. 선그래프는 그 한 가지 지표가 한 개의 지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시간이 돼야 돼요. X축이. 여기는 지금 집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종의 카테고리죠. 그래서 사실 이 데이터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월별 매출액 추이,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데 적합한 게 이제 선그래프입니다. 그러면 매출이 오르는지 내려가는지를 선의 모양에 따라 가늠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그래프 봤는데 이제 밑에 옵션 봐야죠. 여기 옵션에 이제 값을 한 가지를 명시를 했는데요. 이 값은 그냥 무조건 넣으세요. 왜냐면은 기본값이 true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옵션을 빼버리면 그래프가 사이즈를 그냥 지가 알아서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크기를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옵션 값을 주면은 부모의 위드스 헤이트의 크기를 맞추라는 옵션이에요. 아까 우리가 div 태그 만들 때 이 서브플롯 아이템이 그래프의 크기를 제어하는 용도라고 했잖아요. 자바스크립트로 캔버스의 크기를 제어하기보다는 CSS로 div의 크기를 제어하는 게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 마지막 옵션 값은 그냥 무조건 넣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항목들은 이거를 이제 기본 틀로 잡으셔서 표현되는 항목들만 이제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타입은 막대 그래프고요. X축에는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이름을 걸었어요. 일단은 추가 옵션은 빼고요. 이렇게 X축에 학생들의 이름을 걸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 안에서 라벨은 국어고 표시할 데이터별 지정했죠. 그 다음에 테두리 굵기는 0.5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 색상. 선그래프는 테두리 색상만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는 배경 색상이 같이 들어가요. 이 색상 값을 한 가지씩만 부여하면 모든 항목들이 똑같은 색상이 돼요. 근데 이 데이터에 들어가는 KOR, 이 배열이 지금 5개의 값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색상 값을 5개를 나열하면은 각각의 막대별로 색깔을 다르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막대별로 색상을 다르게 부여할 때는 데이터 개수만큼 색상을 명시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색상만 주시면 모든 막대기가 똑같은 색상을 갖고요. 기본적으로 라벨스는 X축으로 들어가고 데이터셋은 Y축으로 들어가요. 이게 기본형인데 여기 옵션스에 인덱스 아식스를 Y라고 지정해 주면은 그래프가 옆으로 돌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가로 혹은 세로로 표시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다중막대 그래프입니다. 아까랑 옵션 똑같은데요. 타입은 네임, 라벨의 학생 이름, 데이터셋에 데이터를 2개를 준 거예요. 국어요. 여기 데이터를 보면은
철수에 대해서 98.82점이다. 이런 식으로 배열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래프는 이제 종류별로 알아봐야 되니까 이제 색상을 한 가지씩 통일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철수에 대해서 막대가 2개가 나오는 거죠. 민수에 대해서도 2개 나오고 수연에 대해서도 2개, 호영에 대해서도 2개. 이런 식으로 하나의 X축 좌표에 2개 이상의 지표를 보여주고자 하실 때는 이 데이터 세트를 늘리면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옵션에 인덱스 아식스 Y라고 주면은 그래프가 옆으로 눕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번에는 파이 그래프입니다. 타입은 파이라고 지정하시면 되고요. 파이 그래프의 특징은 이 데이터셋에 한 개밖에 못 들어가요. 데이터셋이 반드시 한 개밖에 못 들어가요. 자, 그래서 국어 점수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파이 그래프는 얘네들에 대해서 전체를 이제 100%로 봤을 때 각각의 항목들이 몇 %를 차지하는지 알아서 비율을 계산해서 그래프의 면적을 이렇게 나눠줘요. 그래서 파이 그래프는 반드시 지표가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잇이라고 하는 옵션이 더 있는데요. 레전드, 범주입니다. 레전드의 범주, 아까 봤을 때 범주가 위쪽에 있었거든요. 얘는 이 범주를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고요. 나머지 그래프도 다 마찬가지로 쓸 수 있어요. 자, 얘는 레프트, 라이트, 탑, 보통 중에 쓰실 수 있고요. 타이틀이라는 옵션으로 디스플레이 트루, 그 다음에 텍스트 옵션을 주시면은 여기 그래프 제목을 설정해 줄 수 있어요. 폰트 사이즈 한번 줘볼게요. 이게 먹을래나? 아, 폰트 사이즈는 안 먹네요. 사이즈 옵션은 따로 없었어요. 자, 그 다음 그래프는 요 파이 그래프 코드를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그래프의 종류만 폴라 에이리어라고 고치시면은 파이 그래프의 업그레이드형입니다. 얘네는 단순히 면적만으로 이제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 이 경우에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면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면적뿐만 아니라 이렇게 크기까지도 같이 해서 좀 더 한눈에 비중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든 그래프예요. 그래서 두 개 다 의미가 똑같은 그래프니까 뭐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예제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진 않아요. 왜냐면 코드를 이제 예제를 준비할 때 템플릿 하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프 유형에 따라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요. 여기만 고쳐서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예제를 준비한 거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잘 완성된 코드 준비하시면 아마 두고두고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 3시까지 정리하시고 3시 10분에 뵐게요.